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교육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 계획,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현재 교육 시스템의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이걸 데이터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교육 데이터 활용 뭐가 문제고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핵심적인 내용들 같이 짚어보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요, 가장 먼저 딱 보이는 문제가 교육 정보들이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처별로, 시스템별로 다 따로 논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교육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나 AI 기반 진로 정보 시스템 구축 내용을 보면 이게 딱 드러나요. 데이터가 너무 분산돼 있어서 정작 쓰려고 하면 어렵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어요. 원인이 뭐냐면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시스템을 그냥 개별적으로 계속 만들어 온 거죠. 그러자 보니까 데이터가 연계가 안 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K-에듀 통합 플랫폼 이걸 중심으로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고 또 연계하겠다는 게 핵심 방향입니다. 아, K-에듀 통합 플랫폼이요? 네, 이 플랫폼 안에서 학생들의 학력 정보나 활동 기록, 흥미 같은 데이터들을 다 통합 관리해서요. 예를 들면 AI로 진로 예측 모델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활용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된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데이터 통합 및 연계체계 고도화 이게 이제 세부 추진 방안인데 잘 되면 학생 맞춤형 교육이나 학습 부진 예측 같은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걸 잘 분석해서 쓰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자료 보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분석이나 예측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정책 세울 때나 학습 성과 분석, 교원 수급 예측 같은 거요. 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상을 보면 그냥 숫자로 된 데이터, 그러니까 정량 데이터에만 너무 의존하거나 아니면 교육 결과 데이터랑 그 과정 데이터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돼요. 결과만 보고 과정을 놓친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일단 정책을 만들기 전에 데이터 분석부터 제대로 하자. 이걸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자. 이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세부적으로는 정책 만들기 전에 설문이나 수요조사 같은 데이터부터 좀 확보하고요. 시험 성적 같은 결과 데이터랑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로그 데이터, 즉 과정 데이터를 같이 볼 수 있는 통합 분석 인프라를 설계하려는 계획입니다. 아, 과정 데이터까지 통합해서요? 네. 그리고 교원 수급 예측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인구 변화나 교과 수요만 보는 게 아니라 교육 정책 변화 같은 정성적인 요소까지 넣어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훨씬 더 정교하게 예측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하겠다. 이런 의지죠. 근데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잘 쓰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교직원분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나 도구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이 됐죠. 교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항목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시스템만큼이나 그걸 쓰는 사람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의 핵심은 현장 교직원들의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요? 일단 학교나 교육청별로 맞춤형 데이터 리터러시 연수를 제공하는 건데요. 데이터 리터러시요? 네,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고 그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스템만 딱 주는 게 아니라 교직원들이 이걸 진짜 쓸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사용하기 쉬운 분석 도구 같은 것도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현장 지원이 중요하겠네요, 정말.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지방 교육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걸 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교육 통계 정보를 찾아보기도 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네요. 지방교육 성과관리 시스템, 교육 통계 정보 공개 고도화 이런 부분에서 다루는 것 같아요. 네, 그 성과 관리가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게 문제 현상인데요.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도 교육청별로 정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는 거고요. 이걸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지표 개발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학교 알림이 같은 기존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교육 통계 정보를 그래프나 차트 같은 보기 식은 형태로 대시보드 같은 걸로 만들어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아, 시각화해서 더 쉽게 볼 수 있도록요. 그렇죠.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겁니다. 결국은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누구나 교육 정보를 쉽게 활용하게 만들겠다. 이런 노력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러니까 윤리나 보안 기준이 좀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수기로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많다는 점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어요. 교육 데이터 윤리 관리 체계, 평가 시스템 자동화 구축, 이 내용들이죠. 네, 데이터 활용이 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바로 그 책임 문제죠. 윤리나 보안.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교육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거, 가명 처리 기준 같은 구체적인 기술 기준을 포함해서요.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안내서도 만들 예정이고요. 기준 마련이 시급하겠네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교원 평가나 학교 평가 같은 행정 업무들을 좀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 플랫폼으로 바꾸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크죠. 효율성과 윤리적 책임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교육 분야의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데이터라는 키워드로 풀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보이네요. 흩어진 정보는 모으고 분석과 예측은 더 정확하게 하고 현장의 활용 능력은 키우고 또 투명성과 효율성까지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통해서 교육 정책이나 행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방향성이 아주 뚜렷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과 데이터가 과연 실제 교실의 그 복잡한 상황들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떤 고유한 필요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담아내고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요. 그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기술과 현실의 간극이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데이터 활용에 따르는 윤리적인 고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